자, 오늘은 36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1절 보면 도시주간경 정비 기본계획.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기본계획입니다.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거 누가 만드는가 그러면 자 보세요. 제일 먼저 기본계획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그러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니까 하나의 도시는 특별시가 하나의 도시고 광역시도 하나의 도시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그리고 군 시면 누가 돼요? 시장이 하고 군이면 군수가 해야 되는데 이 시를 좀 나눕시다. 시에는 그냥 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이 있고 일반적인 시장도 있고 그리고 군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니까 누가 만드냐 그러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만드는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시에는 대도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고 근데 군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정비 사업 안 하는 거 아니지만 군에서는 방향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군은 기본계획 안 만든다 이렇게 알고 그럼 이 기본계획에서 아까 이 기본계획에서 뭐가 있냐? 정비 예정계획이 있어요. 정비 예정계획에다 뭐를 수립하냐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 예정계획에다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한 거면 특별시에서는 구청장이요. 광역시에서는 군수하고 구청장이요. 특별자치시는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돼. 특별자치도도 기초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돼.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는 대도시시장 자체가 기초적이죠. 대도시 시장이 하고 시에서는 일반적인 시장이 하고 군에서는 누가 합니까 하면 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누가 하냐 그러면 얘들이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업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자가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면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은 또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특별시에서 정비구역은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여기는 특별자치시장이 여기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이 근데 이 시하고 군에서는 누가 하는가? 이 시에서는 누가 하냐면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가 군에서는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합니다. 시에서 도지사, 군에서 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은 누구냐 그러면 원래는 광역이죠. 광역자치단체 장이 하는데 여기 있는 대도시시장은 도지사 군에서 벗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대도시시장이 한다. 이 세 개는 좀 암기해야 돼요. 기본계획은 누가 하냐?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는데 군에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없으니까 군수는 수립 의무가 없음. 여기에다 이제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정비계획은 누가 합니까?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기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한다 그러고 정비구역은 원래는 광역자치단체 그럼 누굽니까 하면 시도죠. 시도가 했었는데 거기에다 누굴 추가시키냐 대도시장을 추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1절 기본계획 다시 보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이어야 돼. 누가 없냐 그러면 군수가 없습니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 안 합니다. 군수가 없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10년 단위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 그 숫자는 암기해야 문제 풀립니다. 2절 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인데 자 먼저 시장 군수는 그러는데 도정법에서 시장 군수란 알아야 돼요. 도정법에서 시장 군수는 누굴 뜻하냐? 기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도정법에서 시장군수는 법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정법에서 시장군수는 누구냐? 그럼 첫 번째 특별자치시장, 기초 업무 다 나와야 돼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법에서 제가 줄인 것이 아니고 법 만든 사람이 줄였습니다. 도정법 시장군수는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다. 그래서 1번 시장, 군수는 이러고 나면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청장 여러분 해석해서 읽어야 돼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지정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보면 2번 대도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지정 신청하지 않고 직접 지정한다. 3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지정한다. 여기서 어떤 거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시장, 군수, 여기 있는 구청장은 누구한테 그러면 시, 도지사한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 신청하고 여기 있는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지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를 좀 암기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 이제 정비계획 지정인데 정비계획 지정권자 암기하시고 정비계획은 시도, 대도시장, 지정권자가 시도,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는 사례인데 일단은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있다. 그거 먼저 기억하시고 안전진단은 재건축, 정비사업이 6가지 있는데 재건축에만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또 시장군수 예입니다. 시장군수 6명 다 나요. 5명.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 경우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는데 봐봐요. 우리가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냐 안 하냐 이걸 따져야 돼요. 다른 사업은 정비구역을 다 지정하고 하는데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뭘 만드냐? 정비계획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반드시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정비계획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수립할까 말까 이 결정하려면 안전진단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안전진단에서 건축물이 노후 불량이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근데 정비구역을 지정을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 안 한다 그 말은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재건축할 때는 여기에다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돼요. 재건축 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까 말까 재건축 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1번이 그 얘기요.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그 말은 구역 지정한다는 뜻이고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그 말은 구역 지정 안 한다 그 뜻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이라면 안전진단 실시하는데 기업, 재건축, 예정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지금 저 예정지역이 있고 예정지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2016년이다. 예정에 예정지역이 있고 예정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으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2016년이라면 2016년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수립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안전진단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니까 1번 재건축 사업의 예정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그런 기억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니은 보게 되면 그 숫자 좀 암기해야 됩니다. 토유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했을 때 진단 요청하는데 진단 요청은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뭐 5분의 1, 3분의 1 숫자 물어보니까 진단 요청은 10분의 1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 숫자 암기하시고요. 2번 보게 되면 시장군수는 진단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일부터 30일 내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거기는 함정이 3개 들어가 있어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첫 번째 날짜 잡아야 되고 30일 숫자 함정입니다. 30일 내. 두 번째 안전진단 실시한다 이러고 잘 나오는데 진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까 말까 실시 여부 결정입니다. 세 번째 요청인에게 통보 시도에게 보고한다 그러고 잘 나오니까 보고가 아니고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지금 360페이지 박스 니은 보면 10분의 1 이상 동의죠.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받은 시장 건수는 첫 번째 30일 내에, 두 번째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세 번째 요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세 가지 딱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2번 이제 안전진단 대상인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그 줄 건 없이다. 주택단지입니다.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그러는데 지금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이 아니고 주택단지. 그 주택단지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 주택단지는 아파트단지 보고 지금 아파트단지 이렇게 하세요.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으로 진단하고, 주택단지 그 말을 갖다 공동주택 이러고 바꾸면 섞지 말고,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금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3번 진단 실시 및 재건축 결정입니다. 1번 시장우선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 심사해서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며,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 결정했으면 진단 기간에 진단 의뢰해야 된다. 그 1번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시장 군수가 하냐, 시 도지사가 하냐,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1번 시장 군수는 거기다 묶어야죠. 시장 군수는 두 번째 줄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에다 줄 거놔야 돼요. 진단 실시할까 말까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지 시 도지사가 안 합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하고, 진단 실시 결정했으면 진단 기간에 진단 의뢰합니다. 그럼 2번은 상식적인 얘기요. 시장 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진단 기관은 진단 실시하고 진단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 군수한테 제출하고 또 요청자에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3번도 좀 조심해야죠. 시장 군수는 진단 결과와 도시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이것도 3번도 포인트는 정비계 수립 결정을 누가 하냐, 재건축 결정을 누가 하냐, 이게 시험 문제니까 그것은 시장 건수입니다. 시장 건수를 자꾸 시도로 바꿔요. 시도로. 우리가 앞전에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누가 하냐, 그 말은 도시개발법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누가 하냐 그러면 무조건 누구 물었어요? 지정권자. 근데 도정법에서는 누가 하냐? 도정법은 무조건 모르면 시장건수요. 도정법은 시장건수. 개발법은 지정권자. 도정법은 시장건수. 그래서 정비계 수립 결정 누가 하는가? 시장건수. 재건축 결정 누가 하는가? 시장군수입니다. 문제 나와봤자 시장건수가 시도로 바뀌는가? 그거 말고는 없어요. 4번 안전진단 비용인데 1번입니다. 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건수 부담이다.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요. 옛날에는 진단 비용을 당연히 주민이 내는데 지금은 주민이 안 냅니다. 주민이 안 내고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합니다. 근데 2번 보면, 자, 일단은 진단 시기가 돼가지고 진단할 때는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데, 2번 보면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되면, 아까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을 하죠. 요청에 의해서 진단하면 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자가 모두 부담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냐, 요청자가 하이한다냐, 그게 찾는 게 시험 문제. 일단은 진단 비용 시장 부담,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정비사업 시행 방법과 시행자인데, 그 362, 63 시행 방법과 시행자인데, 이 부분은 출제가 잘 되니까 통째로 암기를 좀 다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암기하기 전에 먼저 정비사업의 종류 뭐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먼저 잡아주고, 첫 번째 정비사업 종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도 있고, 네 번째 도시환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섯 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러니까 급한 대로 정비사업의 종류 먼저 암기해야 되고, 정비사업의 종류 암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돼야만 정비사업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 방법, 혼용 체크합시다. 혼용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밖에 없습니다. 박스에 4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2개를 섞어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데,
기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관에서 정비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일명 뭐라 이걸 보고 자가 개량, 이게 지금 스스로 개량, 자가 개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가 개량이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숫자를 내용을 잡아야지. 자가 개량 방식인데 시험에서는 자가 개량 그 지문이 안 나오니까 거기 기억에 있는 말 중에서 하나를 특징을 잡아야 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관에서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그러면 바로 옆에 봐봐. 옆에 363페이지 옆에 2번 정비사업 시행자에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계획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도 과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호수가 직접 한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한다. 결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다. 그거를 알면 다시 36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은 기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즉 시장, 군수 등이 시장, 주택공사 등이 기반시설을 정비할 때니까 주택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라. 우리 정비사업을 뭘 보고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것은 뭐가 정비사업입니까 하면 두 가지. 첫 번째,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가지고 도시 기능 회복하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 이게 정비사업이요. 그러면 기억은 포인트를 뭘 잡냐 그러면 시행자가 기반시설 정비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개량하니까 기를 잡아요. 기를 갖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기관에서 정비 기반시설 설치하라 해서 기반시설 정비는 기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기에다가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가 한다. 그래서 기를 잡아놓고 기.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기에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용의 수를 잡아요. 수.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공급한다. 환지에 환 잡아놓고 늘 정비기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 방법, 관리처분계획에 관 잡아야 돼.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몇 번 읽어보고 그거 놓고 이제 암기해야 돼. 암기. 그래서 기수환 가는 겁니다. 기수환가.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 수, 전부일부 수용하고 우선 공급. 환 그러면 환지. 관 그러면 관리처분계. 네 가지 잡아놔야 되고. 두 번째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정비기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방법. 관리처분계획에 관 잡고 환지 방식의 환. 이거 암기해야지 이해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관리처분과 환지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재건축은 정비계획 안 또는 정비계획 아닌 계획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한다. 관리처분계획에 관 잡아놔야 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기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 건설 공급 방법, 환지로 공급 방법, 관리처분계획 관하고 환지에 환 두 개 잡아놓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행자가 정비기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1번의 기억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가 한다. 이 말이니까 걔도 포인트는 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로일 때 정비사업은 가로계획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건설 공고 보존 개량한다. 관리처분계획에 관 잡아놔야 됩니다. 몇 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특징 잡아서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요. 이해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냥 첫 글자 따서 그냥 기, 수, 환 관으로 갑니다. 기, 수, 환 관으로 하고, 그러면서 6개 정비사업 중에서 혼용입니다. 혼용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딱 하나 있어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기, 수, 환, 관.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계량 소유자, 전부일부 수용하고 우선 공급한다. 환지 방식을 한다. 관리 처분 계획한다. 그러면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입니다. 그러면 관환이 되겠고, 재건축은 관리 처분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기입니다.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계량은 소유자, 가로히트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암기하면 문제 풀 때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암기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인데, 시행자도 이거 암기해야지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를 읽어보면 동시에 같이 잡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한다. 이게 지금 입문서니까 내용이 좀 덜 낫지. 기본서 보게 되면 일단 뭐라 나왔냐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입니다.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정비사업의 시장 군수가 본인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천재지변 긴급, 기본서 이 말이 나옵니다. 천재지변 긴급, 급하다 그러면 일단은 동의 받을 시간이 없어요. 천재지변 긴급, 급하다 그러면 동의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한다. 결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이 아니고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니까 우리가 공영개발한다. 공영개발. 이에 반해서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하는데,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자하고 공동할 수 있습니다. 공동. 그래서 조합이 단독을 하든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공동입니다. 공동. 단독을 하든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을 하든가. 누구하고 공동하냐 그러면, 시장, 주택공사 등, 얘들은 이제 공공이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한 얘는 민간이요. 공공하고도 공동하고 민간하고 공동한다. 이러면 재건축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여기도 공동이 있습니다. 공동을 하겠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누가 공동하냐? 시장,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하는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한자, 여기는 공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함정이요. 민간하고는 공동할 수가 없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조합을 안 만들고 그냥 소유자 할 수 있으니까 특징 이해가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을 합니다.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소유자도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공동하는데, 누구랑 공동하냐 묻게 되면 시장, 주택공사 등하고도 공동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한자 여기하고도 공동할 수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누가 하냐?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합니다. 가로히트 정비 사업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하는데 여기도 공동이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공동한데, 누구랑 공동하는가?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한 이렇게 공동해요. 그럼 여기까지 정비사업 시행자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암기하지 뭐 이해해서 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주거환경 개선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주거환경 관리도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는 공영개발이지 민간개발이 아니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예정.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고,
세 번째 특징은 얘가 됩니다. 얘가 남들은 공동을 할 때 민간하고도 공동하지만 재건축만큼은 민간하고는 공동할 수가 없다. 저런 특징을 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362, 63 이 부분은 뭐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문제 푸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될 수가 없어. 암기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364페이지입니다. 이제 조합에 관한 사입니다. 조합. 우리가 앞전째 도시개발 조합했는데 도시개발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없는데 이 정비사업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도시개발 조합도 추진위원회는 있는데 법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도정법은 추진위원회 자체 갖다가 의무화시켰습니다. 반드시 추진위원회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 만든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자 할 때는 정비기획 지정고시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의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조합 설립이란 추진을 구성해서 시장으로서 승인받는다. 다만 가로이태 정비 사업은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 지문안에 함정이 4개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몇 명 이상이냐? 몇 명 이상 그러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는 7인 이상인데 도정법에서 추진이 만들 때는 5인 이상, 5인인가 7인인가 숫자 바꾸는 것 5인 이상. 두 번째, 추진이 만들 때는 하나만 만들고 빨리 만들게 해가지고 두 번째가 과반수 동의입니다. 얼마 동의냐? 과반수 동의. 세 번째, 누구 승인받는가 그러면 시장, 군수 승인이고. 네 번째,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다 해봤자 조합원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보통 20명 이상이면 할 수 있으니까 추진위에 만들면 대략 일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위에 구성 안 합니다. 함정이 4가지죠. 5인 이상, 과반수 동의, 시장수 승인,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위에 구성 안 한다. 4가지를 딱 잡아야 되고 2번 이제 조합입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드는데 조합을 만들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합 설비, 이 처음부터 조합이죠. 조합. 자, 이게 지금 재개발 조합 만들고 재건축 조합 만들고 도시환경 조합 만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얘도 조합 만듭니다. 그러면 조합 만들려면 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 받아야 되는데 개발법은 참 쉬워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동의가 나오면 면적은 무조건 3분의 1, 총수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니까 이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니까 이 숫자를 절대 함정을 안 내요. 언제나 똑같으니까. 함정 안 내니까. 개발법은 뭐가 함정이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와가 들어갔죠. 와가.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와를 갖다가 뭐를 바꿔요? 또는 해가지고 틀렸다. 개발법이 이게 함정이거든요. 근데 도정법은 동의 기준이 전부 다 달라요. 도정법은 동의 기준이 전부 다 다르니까 도정법은 무조건 숫자를 또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법보다는 도정법이 공부하기가 좀 더 복잡해요. 개발법은 동의 기준도 깔끔하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면적 암기 모두 괜찮다. 뭐만 잡아라? 와만 잡아. 그럼 도정법은 조합 만들 때 동의 기준이 전부 다 다릅니다. 동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합에는 크게 몇 개 있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합에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하고 이제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저기 있는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일단 한 팀이 되고 둘이 항상 같이 다녀 이렇게. 두 번째 재건축이 하나가 되고 다음에 세 번째 가로주택입니다. 가로주택 해가지고 3개로 나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재건축이 복잡하지만 재건축 잡아야 돼요. 재건축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첫 번째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 주택 단지냐, 두 번째는 주택 단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주택 단지냐 아니냐. 주택 단지다. 주택 단지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6동 있다. 6동 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아파트가 아닌 게 단독주택이 이렇게 여기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그래도 재건축을 하는가? 단독이 밀집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로 따지냐? 기반시설의 상태가 앞전에 얘기했죠? 기반시설 상태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첫 번째
극히 열악하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반 상태가 극히 열악 그러면 주거 환경 이거는 개선이었어요. 기반 상태가 열악하다 그러면 뭐고? 재개발이고 기반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면 재건축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물은 노후불량하지만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뭐 한다고요? 재건축합니다. 근데 얘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그냥 단독주택이다. 그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다. 즉 주택 단지를 재건축한다. 얘는 주택 단지가 아니다. 두 가지 나눠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암기해야 돼. 여기 주택 단지를 갖다 먼저 암기해야 이걸 암기해야 나머지가 술술 풀립니다. 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자 6개 동이 있으면 첫 번째 동별로 동의받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전체 동의 또 받은 게 두 가지요. 그래서 동별로 이 지금 우리가 개발법은 봐요. 개발법은 면적이 3분의 2, 총수가 2분의 1. 도시개발법은 땅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이. 땅 면적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면적이 숫자가 크고 소유자가 작아요. 근데 도정법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개발법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 정비법은 면적하고 사람 수 따지면 무조건 사람 수가 많고 면적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동별로 나중에 동별로 이렇게 합니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그래요. 전체 4분의 3 플러스 4분의 4 무슨 얘기냐? 동별로 소유자 수죠. 소유자 수. 그러니까 사람 수. 소유자 수 3분의 2 이상과 동별 면적 토지 면적 2분의 1. 전체 구분 소유자 수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4분의 3. 숫자가 똑같으니까 면적이니 순이 필요가 없죠. 두 개가 이렇게 달라지면 무조건 도정법은 사람 수가 많아요. 소유자,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면적 2분의 1이니까 일단은 도정법 무조건 사람 수를 중시한다는 거 알고 그럼 암기할 때는 그냥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동별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과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이렇게 암기를 딱 하고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이고 암기해야 돼요?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암기가 됐다 그러면 암기 된다는 거 가지고 이제 묶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애 묶어놓고 뒤에 있는 애 묶어놓고 이 뒤에 있는 애가 1이 갑니다. T가 재개발 도시하니까 재개발은 그냥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돼요.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이가 앞에 있는 밑으로 가는 주택단지 그 왜죠? 왜? 주택단지 왜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가 돼요.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주택 어떻게 하든 간에 주택단지를 암기해야 돼요.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암기 다 하고 앞에 묶어서 4분의 3, 3분의 2는 밑으로 보내고 주택단지 위로 보내고 D에 묶어가지고 4분의 3, 2분의 1은 재개발 도시환경 보내주고 가로주택은 전혀 별개입니다. 가로주택은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가 됩니다.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이런 숫자가 우리 시험에서는 가로치고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 전부 다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숫자 암기했는 거 해가지고 저런 내용은 시험 문제 다 물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암기할 거는 해야 돼요. 결론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조건은 암기 좀 하고 그렇게 동의받아가지고 시장호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받습니다. 2번 이제 밑에 조합의 법인계에 관한 사인데 조합은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성립 시기 조합은 인가받고 30일 내 주된 사물 소재재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문제만 나오면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등기하면 성립하냐 물어보니까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게 포인트고 이 조합은 그냥 조합글을 만들고 정비사업조합 문구 써야 됩니다. 그 문구를 안 쓰면 처벌받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문구 써줘야 되고 민법 준용인데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앞전에 이런 얘기했죠. 앞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니까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며 이 법 규정 외에는 저 법 규정 그러니까 이 법 규정 외에는 저 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니까 항상 무엇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법을 규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저 법을 쓰라는 얘기니까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먼저 쓴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이 법이 특별법이 되고 이 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저 법에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법이 일반법이 돼요. 일반법.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지금은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뭡니까? 토심이 주관경 정비법 토정법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간다? 민법 가라 그러면 이 조합에 대해서만큼은 토정법이 특별법이고 민법이 일반법의 얘기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조합은 글자만 조합이지 성격은 법인이라고 법인 얘는 법인이다. 법인은 법인인데 법인이 있으면 우리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 따져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영리법인에 대한 모든 규정은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상법입니다. 상법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 그러니까 영리법인에 대한 모든 내용 어디에 있다? 상법이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에 대한 민법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조합은 공법상 비영리입니까? 비영리 민법 가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사단법이냐 재산을 출해 만든 재단법이냐 아까 지금 우리는 뭐가 모였습니까? 토지 소유자 5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사단법이에요. 따라서 이 법의 규정에서 민법, 사단법이에요. 시험 문제가 기껏 함정 써봤자 이겁니다. 재단법 그러니까 재단법이 아니고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되고. 자 이제 3번 법은 조합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한다. 가로 안에 잘 봐봐요.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조합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를 하는데 가로 안에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내용이 좀 빠졌네요. 재건축하고 좀 씁시다. 가로주택입니다. 재건축 가로주택.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좀 써놔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우리가 앞으로 조합을 3개 배워요. 조합을 갖다가 지금 앞전째 무슨 조합했냐 그러면 도시개발조합했어요. 첫 번째 도시개발조합하고 저 오늘은 이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조합하고 2주 뒤에는 뭘 봐요? 2주 뒤에는 주택조합을 보는데 다른 데서는 조합원이 동의한 자냐 안 한 자냐 전혀 안 물어봐요. 근데 정비사업 조합만 이게 자꾸 물어봐요. 정비사업 조합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얘들이 한침 그러면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얘들이 한침 해가지고 재개발 도시환경은 동의를 해야 재개발 도시환경은 동의하든가 말든가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전혀 관계없어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은 이 규정이 이 도정법에 있는 이 규정이 이 도정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꾸 여기 가서 물어봐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딱 한 명인데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인데 동의한 자냐 안 한 자냐.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든가 말든가 무조건 조합원입니다. 유일하게 동의한 자 따는 거 어디만? 재건축하고 가로주택만 동의한 자다. 얘를 좀 잘 잡아야 돼요. 나머지는 동의하든가 말든가 묻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면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에서 이제 그 다음 생각이 보면 동의 못하겠다. 거부했다.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알아야 나중에 이제 이런 데가 중개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했다고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게 매도 청구 대상 매도 청구 그 말은 조합에서 주택 팔고 나가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팔고 나가야 돼요. 매도 청구 쉽게 말하면 추방입니다. 추방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판단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입니다. 동의한 자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원인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니은 임원이 아닌 이사죠. 이사. 조합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이 조합장의 직문이 있는데 이사하고 감사의 직문은 법에 별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뭐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3번 보면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번 지문도 함정으로 잘 나와요.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얘기 됩니다. 이게 지금 정비사업 조합이 있다죠. 정비사업 조합이 있다. 조합을 대표하는 데가 짱이죠. 짱. 조합장. 조합장이 누군가? 조합장이 갑이라고 합시다. 갑. 조합장이 갑인데 조합장은 자기가 조합장이니까 이러이런 회사 가가지고 이러이런 회사 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 씁니다. 계약 쓸 수가 있는데 조합장이니까 계약체가 쓰는데 이 회사 대표가 누구냐 그랬더니 대표가 갑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자기 회사를 대표한다. 이런 거 보면 민법 대리에서 자기계약.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누가 피해봅니까? 100% 조합이 피해봅니다. 이때는 조합장이 나서지 말고 이때는 누가 나선다? 이때는 감사가 나서야 공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사가 되면 이사. 이사는 자 이렇게 지금 조합의 업무가 이루어 있다 그러면 조합의 업무를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 자 여기는 이쪽 업무는 A라는 이사가 보고 여기는 B라는 이사가 보고 C라는 이사가 D라는 이사가 본다 그러면 이 내용만큼은 A 이사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이사 A도 여기 있는 이사 A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러이런 회사 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럼 이 회사 대표가 누구냐? A다. 똑같은 현상 나오겠죠? 당연히 조합이 피해보니까 이때도 감사가 나오는데 왜 이때 감사가 나왔느냐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이사고 여기 있는 조합장은 봐봐요. 자 여기 가서 계약서 쓸 때는 네가 계약을 체결해주고 여기 가서 계약서 쓸 때는 네가 계약 체결하고 당연히 비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하고 이사는 항상 둘은 한 팀이고 감사가 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첫 문제에서 뭐라고 잘 나오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러고 잘 나오니까 이사가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함정으로 곧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조합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3절 보면 시공자 선정입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